가진 것을 세상에 원하게 하라. 이 책을 읽고 생각들이 막 이렇게 뭉게뭉게 내 안에 많이 올라와서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. 그런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하게 될까요? 사실은 이런 얘기에 제 얘기를 할 자격은 충분치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일이 항상 최우선이었어요, 저한테. 지금 한창 고민이신 분의 제 경험을 가지고 답변하기에는 충분치 않은데 그런 생각이 들긴 하고요. 다만 역시나 이것도 좀 후회하는 면인데 다시 돌아간다면, 그리고 내가 이제는 알았으니까 조금 더 지혜롭게, 물론 일도 중요한데 우선순위의 조정을 예전보다는 조금 더 일이 아닌 것에도 할 것 같다,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물론 그 덕분에 제가 이룬 것도 있지만 그 덕분에 놓친 것도 있겠죠. 그리고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기 힘든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는 지나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. 가족들 뭐 이런 부분은 하여튼 이런 정도로밖에 얘기 드릴 수가 이제 없는데,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과 자기 자신 간의 밸런스 문제도 있잖아요. 그리고 많은 경우 직장인들은 우선 자기 자신은 없다고 세팅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수록 회사에서 하라는 거 해야지 뭐. 근데 반면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저항을 좀 했고요. 그래서 어쩌면 저의 선배들은 저한테 그 점이 좀 못마땅해 하셨을 수도 있어요. 예를 들면 제가 골프를 늦게 시작했어요. 전무가 되고서도 2년인가 있다가 시작을 했는데, 그때 저하고 카운터파트로 일을 했던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한참 많이 했냐면, 최 전무가 골프를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영업을 훨씬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는 왜 안 했냐.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니까. 우선은 이 회사 일하기에도 바빠, 언제 하겠어, 이제 이런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거를 하면 주말에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보기에 물론 회사 클라이언트하고의 영업 때문에 그 주말에도 나가는 거지만 자기들이 좋아해 일단. 근데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. 그래서 안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할 수 없이 하게 됐죠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회사가 하라는 것과 내가 하고 싶거나 하고 싶지 않은 것 사이에서 끊임없이 제 바운더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. 무조건 하래, 네, 이렇게는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사장이 됐을 때 제 대학 동기 하나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. 나는 네가 부사장이 된 거보다 너를 잘 지키면서 그 자리에 간 것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. 제 주변에서 볼 때도 저는 무조건 조직이 하라는 거에 네, 이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, 그럴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이 회사는 이거를 원하는데 나는 이걸 하고 싶지 않아. 그러면 나는 이거를 안 하더라도 다른 걸로라도 나는 다른 밸류를 충분히 내놓고 있나? 이 질문을 계속 던졌던 거죠.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쟤는 일요일날 안 나와? 뭐 누구는 새벽부터 나오고 싶어?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될 만큼의 뭔가는 계속 제 방식으로. 그래서 제 질문의 또 상당 부분은 조직과 개인은 개인이 조직에 비해서 힘을 갖기 어려울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 개인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? 이 질문이에요, 상당 부분이. 물론 요즘은 특출한 개인들은 오히려 개인이 더 세요, 조직보다.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좀 드물고, 대부분의 특히 직장인들, 회사에 대해서 일단 세팅 자체가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다움을 지킬 수 없는 건 아니다. 우선은 그걸 알아차리고. 그래서 책의 제목이 내가 가진 걸 세상에 원하게 하란데, 길어도 된다면 무조건 맞추지 말고도 있고, 또 하나는 내가 가진 걸 세상에 다 내주지 말고 끊임없이 그 안에서 밸런스를 찾으려는 부단한 노력. 무조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마세요, 이렇게는 전 얘기하지 않아요. 조직에서 일하는 한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. 근데 그걸 다른 사람들은 하는데 내가 안 할 때는 안 해도 될 만큼의 다른 가치를 나는 그럼 내놓고 있나? 이거는 계속 묻고, 저건 안 하는 대신에 난 이걸로 하겠어. 이런 선택과 노력은 필요한 거죠. 저한테 좀 와닿았던 부분이 그 저항이라는 단어였는데요.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저항하는 것
익숙치는 않거든요. 가정도 하나의 조직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저도 제가 이루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런 목소리를 아이들한테 내기도 하고 사실 엄마도 이런 거에 되게 만족하는 사람이고 이런 게 되게 부족했고 엄마도 이거 하고 싶어. 이거 하고 싶어. 나 진짜 너 저거 하고 싶지? 엄마는 이게 하고 난 싶어. 이거 하고 싶어. 난 근데 나갔다 와서 그렇게 하고 오면 엄마 너무 기분 좋고 너희한테도 더 많이 마음을 내게 돼.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조직 안에서도 어떤 이런 형식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하지만 또 제가 만약에 직접 해보면서 다른 방식이 또 더 이렇게 날 때는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고 근데 이렇게 목소리 내는 것들이 익숙치 저는 않다고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. 근데 대표님이 저항하시면서 또 내 얘기를 계속 하시고 목소리를 내시고 그런 걸 보면 힘이 생겨요. 근데 이제 전제가 있죠. 그것이 해를 끼치거나 뭐 이런 건 아니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뭐 가정 내에서도 물론이지만 회사 내에서도 내가 이렇게 할 적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일방적인 또 나의 얘기만이 아니라 얘기도 들어보기도 하고 들어보니까 그래 일리가 있네. 네. 그러면 그 얘기 없을 때는 야 쟤는 왜 저러냐 뭐 누구는 하고 싶어서 하냐 이럴 때 맞아요. 그런 소통도 함께 하면서 내 얘기도 계속 할 수 있고 근데 그걸 하면서 조금 저는 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며칠 전에도 어떤 문학평론가하고 북토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김수영 시인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문학의 고전이 됐다 김수영 시인이 그러면서 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작품이 좋아야 되는데 그 작가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 같지는 않다. 사후에 동생이 또 유명한 문학 평론가래요. 그 여동생이면서 평론가인 그분이 오빠이자 시인의 그 시세계를 지키고 알리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의 자리가 이제 이렇게 지켜지고 생겼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꼭 어디 김수영 시인만 그럴까?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고흐도 동생 태호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아는 고흐가 과연 가능했을까? 그래서 그 얘기인즉은 뭔가를 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이 가지는 의미며 이런 거를 계속 지켜나가는 작업도 못지않게 필요한 것 같다. 그리고 왜 연애할 때도 보면요. 둘만 서로 알아요. 그러면 헤어지기 쉬워요. 대판 싸우고 이러면 헤어지기 쉬워. 근데 둘만 만난 게 아니라 친구들도 알고 뭐 집에도 가서 부모님도 인사하고 결정적으로 아이가 있으면 헤어지기 쉽지 않잖아요.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힘들도 때려치고 싶은데 그 일을 하면서 나를 지지해 준 사람들 나와 뜻을 같이 해준 사람들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또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. 저도 돌아보니까 저도 물론 놀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아니다. 이런 말은 앞으로 정정해야 될 것 같아요. 놀아가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제가 그 받았던 보상이나 제가 누렸던 열매가 오로지 다 나의 노력 덕분이냐? 아닌 거더라고요.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넘어지려고 그럴 때 저를 잡아줬던 선배들, 동료들, 클라이언트들 또는 선배님 그거 되게 좋아요 해줬던 후배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.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의 평소에 나의 뜻을 전하고 또 듣고 이런 게 꽤 필요하다. 내가 내 일을 잘하는 거 못지않게. 저도 가끔 이제 이렇게 돌아보면 그냥 카피라이터로 팀원으로 일을 하다가 저희 업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일이 한 단계 점프업하는 게 돼요. 근데 그동안에는 아이디어 내고 카피만 쓰다가 이제는 내가 비주얼이며 이것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 팀에서 하는 이 크리에이티브 작업의 책임자가 되는 거죠. 팀원들도 있고.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됐어요.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나는 비주얼에 약한데 막 이랬는데 저의 선배 디렉터가 이 양반도 또 꼬장꼬장 해갖고 나한테 직접은 얘기를 안 해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온 얘기가 뭐냐면 잘할 거야. 웬만한 남자 CD보다 잘할 거야.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.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응원이 됐는지 몰라요. 저 까칠하고 저 까다로운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했으면 저거 맞을 거야. 거기에 기대고 싶은 거죠. 막 이렇게 두려움으로 꽉 차 있을 때. 또 마찬가지. 그렇게 살다가 전무가 되면서 본부장이 됐는데 한 200명 정도의 휘하가 생긴 거죠. 그거는 아이디어 내고 캠페인 만드는 일이 아니라 이제 조직 관리자가 된 거죠. 그때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저의 입사 동기, 남자 입사 동기인데
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긴 말 안 하고 아유 잘할 거야. 당신 잘할 거야.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안도가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더 하나 감동적이었던 거는 제가 본부장으로 시작하기 며칠 전에 저희 본부에 이렇게 목소리 크고 이런 아이들을 몇 명을 따로 저녁을 사주면서 니네 최정우한테 잘해라. 도와서 잘해라.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. 그게 얼마나 저한테 큰 힘이 됐는데요. 물론 나도 열심히 했는데 나 혼자 한 거 아니고 주변에 있던 그런 분들이 접착체 같은 역할을 해준 것 같고 그만두고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결국은 그런 인연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.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. 조직에서 일한다는 거는 덩어리로서의 그 조직이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하고의 인연들, 시간들, 경험들 이제 실 내용은 그런 거죠.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까요? 네, 고맙습니다.